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오늘 한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산 현물 중에서 대거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 애플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부진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으며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과 철강 IT주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보여주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랜만에 보는 1900선이죠. 박스권 상단에 올라와 있는 만큼 조금 더 갈지 아니면 조정이 이어질지 자세한 시장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HM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공개된 동시에 이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 1900선 안착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지표, 그리고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진하지만은 최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받아서 지금 현재 1901포인트, 1900선을 지금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1900 돌파가 단숨에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이제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국내도 이제 미국뿐 아니라 이제 국내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지금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지금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7월 17일 날 선물 시장에서 한 7,700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있었고, 오늘도 7,700억 정도 순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7월 17일 날 이후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2천억 정도 좀 매도가 거래소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7,700억 선물로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로 한 1,300억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연기금에서 한 1,5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해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금에서 한 64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약 한 1,94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17일 흐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지금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4조 원 이하로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까지는 한 2시간 정도 남았지만 2조 7천억, 역시나 거래 대금은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어떤 액티브한 매수로 좀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그 1900선에 좀 안착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으로 좀 지속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실적을 공개한 LG화학, 제일모직탄이 눈에 띄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특히 조선과 철강 업종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 요인도 있겠지만 철강주는 중국 쪽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굴뚝주들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연기금도 굴뚝주들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 그리고 어제는 또 건설이 좀 셌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이 가장 좀 핫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리바운딩,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인한 그런 리바운딩이 아니라 또 추세 전환으로 좀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그만큼 지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철강 업종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인 자동차라든가 조선, 잘 나가면은 당연히 철강주들 쫓아가는 거는 인지상정이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철강주들이 중국의 유통 물량이 지금 유통 재고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철강주들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토요타 자동차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신일본 제철에서 2년 만에 차량용 강판 가격을 10%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철강 업종의 어떤 회복을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 엔저로 인해서 일본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반사이익이 좀 기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하고요. 엔화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달러가 이제 강세에서 소폭 약세로 돌아서는데,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기저효과에 의한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 철강주들 상당히 앞으로 좋을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국의 이제 그 철강 가격 반등뿐만 아니라 국내 철강 가격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놓고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좀 봐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철강 가격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 철강, 조선이 뭐 상당히 좀 대표적이고 특히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언더퍼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에 대한 어떤 비중 확대 측면 이런 측면들도 최근에 이 순환매와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원자재, 그 철강에 들어가는 이제 원자재, 철광석인데요. 철광석 가격이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강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업황 개선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업황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유 의견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앞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게 1900선 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 마감까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후장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던 대로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시장으로 보면은 올려놓고 때리고, 네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2달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뭐 거의 시초가까지 그냥 다 밀어가지고 위에서 산 사람들은 또 이제 물리는 장중에 계속 물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1900포인트 언저리에서는 일부 수익난 종목들 차익 실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대응법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00 돌파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 거래 대금 증가하고 계속적으로 1900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거 지금까지는 어떤 순환매 차원에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면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유명했었던 차화정과 같은 어떤 주도 업종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이 전혀 없습니다. 예, 주도 업종이 없고요. 물론 이제 조선하고 화학, 철강들이 이제 반등을 좀 이끌었을 때 뭐 나름대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어떤 주도 업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1900 안착하고 2000 돌파할 때는 좀 더 확실한 어떤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도 업종을 잘 선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오늘 오후장 전략부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최희승 차장님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반기 유망 업종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강동서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업종 수주시장의 꾸준한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조선업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을 아주 짧게 정리해보면 전 분기에 대비해서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고수익성 물량이 아무래도 매출 인식에서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업체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이 낮아진다고 해서 주가상으로 충격이 있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큰 실적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 이 조선주가 이제 주가가
실적보다는 수주에 민감하다고 이렇게 리포트를 봤습니다. 수주 가격 상승 기대감도 있는 조선업, 투자 매력도가 있습니까? 예,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에 건설사들이 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주 산업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고 이것 때문에 조선주들의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수주량이 좀 증가하고 이제 살아남은 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많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주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좀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유효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조선주 이제는 바닥을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반기 상승 모멘텀 재료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반기에 가장 큰 그 조선주의 상승 재료는 성과가 추가적으로 더 인상될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대형 선박을 인도하는 업체들의 생산 능력이 그동안 구조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수주 잔량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선박을 필요로 하는 선주들한테 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체들이 지금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부른다고 해도 선주들이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단기간에 성과 상승이 많이 있었는데 좀 더 오래 지속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조정 많이 받은 우량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조선업의 상반기 실적 급락, 또 중국 선박 수출 감소 이런 전반적인 중국 선박업의 조선업의 부진이 철강과 기계뿐 아니라 국내 조선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돼서 추가적인 수주를 못 받을수록 국내에 살아남아 있는 조선업체로의 수주 쏠림 현상이 상당히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수주량이 아주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수주 기대감도 있는 관심 종목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대형업체 중에서는 지금 현대중공업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경쟁업체 대비 상선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향후에는 이 선박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따른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주 3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대대우, 삼성 중에서는 가장 싸다는 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중형 조선업체들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업체보다는 주가가 조금 1분기에 선반영해서 많이 상승을 해서 2분기에는 좀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2분기 영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형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경쟁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데 있어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에 비중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현대중공업과 또 수익성 전환이 기대되는 현대미포조선까지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유망업종을 찾아라. 내일은 정유와 화학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선물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선물이 1% 이상 오르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한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7,400개 정도 또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시장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의 주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주도 속에서의 이제 주범 자체적으로는 기관계 쪽에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 쪽에 현재 9,100억 대의 매도 부분들을 빠르게 외국인들이 받아주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화요일 날 우상향 쪽으로 좀 열어두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주도 속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막 방송이 연결되는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로 반복했던 개인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추격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상단 자체가 여러분들 1900포인트는 의미가 없다. 1910포인트 의미를 부여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의미는 없고요. 하지만 시장에서 모든 여론들이 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렇게 좀 빨리 뚫어내서 안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미결제가 증가됐다라는 부분, 하지만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의 현재 기준에서 매도 압박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청산성으로의 차익 실현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 창구 쪽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포진이 잡고 온다라면 이 추가적인 상승 부분보다는 일단 오후장에서 한번 눌렸다가 장세를 연출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또한 콜옵션 쪽에 보시면 개인들 그토록 그래요. 요즘 개인들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와서는 듭니다. 좀 많이 염려를 하고 우려를 했었지만 올라오는 폭에서 나왔다라면 오늘이라도 좀 현명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오버나이트 했던 콜옵션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면 저는 좀 축하드린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간중간은 워낙 프리미엄 빠지는 부분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최근에 변동이 크다 보니까 잘 넘겨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차익 실현하시는 거 일부 정도는 좀 저도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또다시 개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선물의 변동성 상태가 상당히 확대 장세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 시장 쪽도 장중 부분을 놓고 보면 최저점 대비해서 최고점 부분의 중간점만 보더라도 장중의 수익률 자체가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자체적으로 좀 집중력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항상 그 반대로 오고 있다라는 개인들의 수급 자체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콜옵션 쪽의 장세가 시장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선물 시장 쪽의 장세 부분의 포지션,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 신규 자금들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제 프로그램 쪽인데요. 차익 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차익 쪽에서마저도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우상향 쪽으로 오후장에서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플레이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 좋은 모습인 건 맞죠. 하지만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잘 땡겨주고 있다가 비차익 쪽에서 현재 기준에서 더 강하게 땡겨주고는 있지만 이게 만약 우리가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은 만약 프로그램 쪽에서 이 부분이 비차익 쪽에서 꺾이는 징후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강도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비차익을 유발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바로 외국인들 자체적으로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강도가 만약 개인들에 의해서 또는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소폭 진정된다면 오후장에서는 비차익 쪽에서 동반해서 조금 눌려줄 수 있다는 거 열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 영향력 자체적으로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매수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집중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가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중공업, 금융 섹터 오래간만에 웃고 있죠. 증권 섹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시각. 자, 그런데 내 코스닥은 가지 않습니다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내 선물은 가지 않습니다라고 물으신다라면 선물은 진입, 콜옵션과 풋옵션도 진입 가격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빨리 자신의 멘토를 찾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내일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선물시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보겠고요. 제가 고점을 논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눌림만 있을 뿐이다. 진바닥을 체크하는 과정이지 이것이
고점 자체를 오늘같이 뽑아낼 때,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이틀을 또 놓고 봐볼까요? 예, 창백한 뚱땡이 나왔고, 이쁜 뚱땡이 나왔어요. 꽃돼지가 나왔고요. 또 창백한, 우리 고사 지낼 때 나오는 돼지가 나왔는데, 또 다시 이쁜 꽃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땠나요? 아침부터 기관 쪽 플레이가 아니라 외국인들의 플레이에 의해서 강한 꽃돼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백한, 우리 고사 지내는 돼지가 나올 준비를 했을 때 보면 어떤가요? 약하죠. 그 얘긴즉슨 현재 시점에서 고점에서 때리는 징후 자체적으로 상당히 힘이 약한 거고, 위쪽에도 텅 비어있고 밑에도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위로 당기려고 하는 물량들이 조금이라도 좀 증가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향이 열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텅텅 비어있는 장세에서 추세 자체들을 아직까지는 진바닥 테스트 과정 중일 뿐이지 제대로 올라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약합니다.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살아나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파생은 한 번 더 정도의 파동 정도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추가적으로 반드시 체크를 해보면서 눌린 매수를 잡는 사인은 좀 맞다. 하지만 만약 현재 수급에서 말씀드렸죠. 개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개인들의 수급이 공격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징후, 이걸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 급속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간다라면 절대로 추격 매수 잡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적으로 좀 놓고 보면요. 위쪽 상단 자체는 저는 좀 247.90대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5.60대, 네, 245.60대 정도는 이제 레인지가 좀 넓죠. 그리고 하단 밴드 243.35대 저 밑에 쪽으로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요동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위 자체가 지금 보시면 레인지 자체가 거의 2.5포인트대, 대부분이 2.5P에서 2P 이상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변동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웹도덕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작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포지션 자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을 엮고 마지막 결론을 좀 내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은 매수 자체가 어제 이 마지막 파동에서 작업했던 것에 좀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하방 포지션 구축이 하나가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오늘 매수세는 조금 관망을 좀 일관했었고, 고점에 정확한 변곡 자리를 잡고 이렇게 고점 매도 트레이딩 정도만 짧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잡지 않는 이유는, 주쌤 선물왕 쪽에서 특히나 라이브방에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기서 추격을 갈 만한 매력이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상단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최고점 레인지 상단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현재 기준에서 저희의 만약에 힌트를 하나를 좀 드린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고점 제가 어디라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추격 매수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잘 보시고,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 자체를 놓쳐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공격적으로 잡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분들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서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나잇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다른 합성 전략을 좀 짜서 오버나잇을 넘겨야지 단순하게 원웨이, 네이키드 쪽으로만 넘기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중요한 구간인 만큼 외국인과 개인의 이 수급 변화 좀 어떻게 변하는지 잘 확인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투자 확대로 이 제약 바이오주의 강세가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제약 바이오주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부 정책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승 배경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최근이 아니죠. 과거에서부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관심에 놓고 있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정부 쪽에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1년 세계 10대 제약 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해서 일단 정책을 좀 내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D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연간 2,500억 정도에서 5천억 원 정도로 큰 폭으로 좀 확대를 시켜놓고 일단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해외 진출을 지원을 한다거나 글로벌 제약사들, 일단 이런 글로벌 제약사를 목표로 일단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에 있어서 육성하려는 그런 펀드도 일단 5년 동안 5천억 규모로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 개발의 역량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수혜를 좀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 모멘텀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2분기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우선적으로 2분기에 대한 실적은 대부분의 섹터들 마찬가지로 일단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제약 섹터를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그 전망치가 일단 일정 부분은 좀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업종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신약에 대한 세계 품목이 일단 동남아를 비롯해서 7개국의 수출 계약을 좀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소형 제약사들을 좀 보더라도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인공누액 시장에 좀 급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DHP 코리아를 인수를 하고 이제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실적,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신제품에 대한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판관비에 대한 감소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량 시작 부분들의 매출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실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자회사죠. 일단 딜라이트 보청기가 일단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보청기 시장에서 거의 외산 쪽으로 다 뺏겨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점차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 많은 제약사들 중에서도 일단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도 뭐 신약부터 줄기세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 바이오주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좀 안 되겠죠. 그 가운데 옥석을 가려본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 바이오 섹터, 특히나 제약 섹터 마찬가지지만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하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미래의 가치를 좀 보고서 투자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져본다면 임상 3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라면 신규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좀 성공을 한 그런 기업들이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미약품이 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고 CTC 바이오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신약 개발을 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잠식 부분들을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많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임상에 대해서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했겠지만 어느 정도 실패를 염두를 해둘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젠백스가 임상 3상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주가에 급락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적인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고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상 관련해서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일단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진출을 성공한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원료의약품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2015년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이 수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과 기술력적인 측면들을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에스텍파마, 그다음에 코오롱생명과학, 화일약품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대형주에 편입이 돼 있는 그룹사로 편입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한다면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 가치가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게다가 실적까지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은지 이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형주 하나와 그다음에 대형주 하나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중소형주 쪽에서는 화일약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국내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면서 2013년도 시장에 최고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3분기, 이 하반기 때에서도 매출이 좀 증가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 원료의약품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이 부분들에서 해외 쪽으로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건강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료의약품 시장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수혜로 따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원료의약품 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고성장을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중저가, 즉 원료의약품 중에 싼 가격을 일단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기에 따른 안성맞춤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화일약품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을 해주면서 눌림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650원까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포인트는 10,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 12,000원 정도 정고점권역인데요. 12,000원권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한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올해 연초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한미약품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계량 신약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좀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계량 신약을 좀 출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7개국 쪽에서 수출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북경한미 부분들이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미약품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루머로 좀 밝혀졌고요.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 보령메디앙스나 아가방 컴퍼니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유아용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혼수품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한미약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북경한미가 지금 매출의 증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동용의 약품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현대중공업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25,000원대부터 14만원대까지 월봉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고 실적을 기반 그리고 수주에 대한 모멘텀,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상승했던 이 주가가 거의 60만 원대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생명을 좀 다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미약품도 이러한 시세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주도 섹터로서도 일단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5만 6천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5만 4천원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권역입니다. 17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만 5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강세를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 향후 업황 전망과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식기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기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한장이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미술관 초대권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름 이벤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바로 문자 상담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가 와 있는데요. 2443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기아차를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69,400원, 비중이 25%인데 추가 매수해서 비중 50%로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기아차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아차 조금은 뭐 이번 기도 실적이 좀 괜찮아지겠지만 네. 조금 당분간은 좀 힘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한 가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을 보시지 마시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때 실적은 좀 잘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오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시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할지가 좀 강건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올라가기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분기부터는 뭐 작년 대비해서 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은 조금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로 갖고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1차적으로 좀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수급줄 먼저 볼 건데요. 수급을 먼저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그 올해 4월달 이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그래도 위쪽으로 틀어주고 있어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뭐 때문에 들어올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자금은 아니겠죠. 장기적으로 보는 네. 자금인데 어쨌든 이후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과 같이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자,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볼게요.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좀 냉정하게 좀 분기점이 되고 있는 가격대가 62,500원입니다. 자, 잘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자, 2011년 7월 달에 이렇게 지지받던 가격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작년 10월 달에 이탈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받고 미끄러져 버리죠. 그리고 최근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지만 62,500원 돌파가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뭐 62,500원 정도 갔을 때 조금 매도를 손절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물타기 한 이후에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요거는 제가 보기엔 5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타기를 하신다면 5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지를 제가 화학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학지 잘 보세요. 차트를 지금 이제 땡겨 보면은 자, 지금 잘 보세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빠지고 난 이후에 하방경색이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보더라도 25만원에서 이제 덜 빠지겠구나, 이제 안 빠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후에 실적적으로 더 충격이 나왔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5만원 가격대 이탈해버리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요. 안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탈 안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무게중심을 두면서 과연 이탈을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물타기가 성공이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55,000원 더 빠지더라도 55,000원 정도의 가격들을 만약에 지켜주게 된다면 최대한 많이 빠져 5만원은 안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5만원에서 5만원 선 정도 사이까지 갔을 때 그 부분에서 롯데케미칼처럼 화학주처럼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때 가서 물타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아직까지 좀 참아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69,000원대라면 좀 보유하신 지 꽤 되신 것 같은데 일단 가격대가 5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때쯤 추가 매수해보자.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으실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를 보유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22,000원, 손실이 많으신 상태고요. 다음 종목은 LG디스플레이, 매수가가 29,800원. 다음 종목은 디오입니다. 매수가가 12,500원이고요. 다음은 S오일입니다. S오일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원, 손실이 많으신 상태죠.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 매수가가 49,400원. 끝으로 SK하이닉스도 보유하셨습니다. 3450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는지요? 여기 목동에 네. 저 이태구입니다. 네, 그러시네요. 오늘 비 많이 오던데 좀 목동 괜찮나요? 여기도 비 많이 오네요. 그렇죠. 또 네. 오늘 중복이라고 하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종목을 보니까 손실이 좀 오래됐어요. 많으세요. 네네. 예, 그리고 IT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형주 일단 많이 담고 계시고요. 뭐 괜찮다고 해서 네. 그 정도 올라가면은 팔으라고 해서 그때 팔으려고 하면 계속 내려가고 네. S-오일도 아. 뭐 12만 원 간다고 해서 11만 원 갔을 때 팔라고 했더니 그냥 네. 뚝 떨어져서 S-오일 그냥. 예, 혹시 주로 증권사 뭐 추천을 받으신 것이 아니면 직접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아니, 옛날에 말씀- 사놨던 거예요. 오래됐어요. 다. 옛날에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이 좀 빨리 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종목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네네. 삼성전기, 디스플레이, 디오, S오일, 대한항공, SK하이닉스. 네네. 그래서 여섯 개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핵심만 네. 제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중이 제일 많은 삼성전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예. 자, 요거는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잘 아실 거예요.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삼성전기가 28,000에서 16만 원까지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어떤 부분이 부각되냐면 LED 부각됐었죠. 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거 소멸돼 버리니까 주가 빠져버리고, 그리고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또 그 주가가 좀 반등을 줬는데, 이때 또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스마트폰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냐면 2009년, 2012년 예를 들어본다면은 삼성전기는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LED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사업 섹터 내 모멘텀이 있어야 올라간다는 결론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전기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유가 아직까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삼성전기는 그래서 조금은 당분간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매수하신 가격대를 생각하시면은 그 대응이 전혀 안 되십니다.
10만 원 선만 오는 팔으려고 하거든요. 예, 예. 자, 10만 원보다 그 화면을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10만 원보다 중요한 게, 자, 이전에 삼성전기가 9만 원 이탈하기 전에 9만 원에서 보시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는 9만 원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11만 원 정도 가격권이었죠. 이게 박스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신 다음에 이 박스권 하단 내려보면 분명히 9만 원, 7만 원이에요. 그래서 7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변수는 시장이 좀 올라가게 되면 조금 반등은 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쪽으로 올렸을 때 9만 원 정도권까지 가격 갔을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은 향후에 간다 안 간다 그것 때문에 보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손실을 줄이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게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가격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정도권 갔을 때 그 이후에 상담을 다시 받으셔가지고 가져갈 건가 팔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 좀 제가 꺼버렸는데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좀 볼 건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요거는 반등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봐야 될 부분이 일단 하반기 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실적 이번에 물론 뭐 잘 나오긴 했지만 긍정적이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29,800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지요? 아니 이거 오래됐는데. 아, 이것도 오래되셨어요? 33,000원 간다고 원래 네, 예. 기다렸었어요. 더. 아, 그러세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도 좀 볼게요. 네. 자, 요거는 일단 위쪽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대 조금 아래 구간인데 요거는 한 29,000원까지는 이건 기술적으로 올라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26,000원에서 29,000원 정도까지 요 사이에 지금 주가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9,000원 정도권 가게 되면은 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줄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요거 보세요. 어쩔 수 없이 LCD 가격을 봐야 되는데 지금 LCD 가격이 하반기도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언제냐면 작년 3분기 때 실적 상당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그쪽 때문에 그쪽 매출 비중이 높아가지고 좋았었는데 그게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요건 일단은 하반기에 좀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건 한 29,000원 정도권까지 가게 되면은 요때 기다렸다가 제가 보기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29,800원에 사셨는데 29,000원까지 반등을 주면은 그때 가서 조금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갖고 계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9만 원 넘었을 경우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29,000원 이렇게 제시해 보고 싶고요. 네. 자, 디오는 네.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연 이쪽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디오도 임플란트 업체인 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은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바이오 글로벌 제약 펀드 이래가지고 뭐 정부 육성책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정권에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가 무조건 테마예요. 저번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거였죠. 자전거. 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보다 바이오입니다. 근데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최근 28,000 지지받고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지요. 네. 임플란트 대장주가 오스템 임플란트예요. 근데 대장주가 올라가면 2등주, 3등주도 이후에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오스템 임플란트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마찬가지 디오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 이유는 없어요. 나중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갔을 때 이게 못 따라가면은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매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일단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봉 차트 보시면 8,500원, 9,000원 저점이 계속해서 올리죠.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올 자리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가격이 좀 높긴 한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라오면 이거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의미에서 요거는 11,000원까지는 일단 가지고 있어보자 말씀드릴게요. 이건 11,000원. 예. 근데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만약에라도 이거 8,500원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됩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올라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되 위쪽으로는 11,000원, 아래쪽으로는 8,500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대한항공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은 빠질 만큼 빠졌어요. 빠질 만큼 빠졌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실 건데 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확인해 표시한 자리 있지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많이 빠졌었는데 얼마까지 지켰습니까? 3만 원이 지켜졌죠. 네. 근데 2008년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융위기 있었지요. 네. 금융위기 때도 지켜졌던 자리가 3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한항공이 실적이 안 좋다 그래도 3만 원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이 됐을 때보다는 시장이 괜찮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3만 원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어쨌든 3만 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만약에 3만 원이 아니라 조금 낮게 잡아드릴게요. 29,000원이 안 깨진다면은 갖고 있으면서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표시해드렸듯이 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 2005년도에 돌파하고 난 뒤에 눌림목 보이고 반등 크게 나왔던 자리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나오면서도 지켜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3만 원은 무조건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 뭐 때문에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겠네. 예, 그렇죠. 3만 원 깨지면 손절이 아니라 매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네. 예,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대한항공을 그래서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만 원이 깨지는, 아까 29,000원 말씀드렸죠? 3만 원보다 조금 낮게 여유를 드릴게요. 29,000원이 깨지냐 마냐 그것만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자, 그리고 하이닉스. 네. 자, 하이닉스는 이건 일단 가지고 계세요. 요거는 조금은 저평가받고 있는데, 이거는 하이닉스 얘기할 때 이제 PC 디램 얘기 많이 하지요. 네. PC 디램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전략적으로 SK하고 합치게 되면서 옮겨간 부분이 PC 쪽이 아니라 모바일 쪽이거든요. 네. 모바일 쪽이 옮겨갔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자, 요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장기 추세가 깨지냐 마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32,000원에서 많이 빠지고 있지요. 네. 자, 요거는 일단 26,000원, 26,500원 있는 241선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확인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인데 차트 패턴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잘 보세요. 18,000원까지 18,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주가가 깨지고 난 다음에 장기 평선 지지받으니까 반등하면서 올라오지요. 네. 그래서 비상교육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만큼 장기 추세를 지킨 게 중요한데 하이닉스는 그게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26,000원 제시를 해드릴게요. 요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28,000원 깨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26,000원이 안 깨지고 장기 추세 지켜주면은 그때 가서는 계속해서 쭉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26,000원도 깨져버린다면은 그때 가서는 매도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SOL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제가 보기에 요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손실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12만 원 매수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져 좀 아쉽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려나?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근 요 많이 빠졌던 자리 있죠. 9만 원에서 8만 8천 원에서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가파르게 빠졌잖아요. 네. 이게 실적 때문에 좀 빠졌는데 실적 때문에 빠진 것도 있고 시장 때문에 빠진 거 있는데 요 구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만회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요 구간까지는 올렸다가 네.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요 가격대가 8만 8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SOL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보기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권까지 기다리세요. 네. 네. 팔아도 손실 줄이고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건 일단은 최근에 화학주 같은 경우 조금씩 전체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기술적이든 실적 때문에 올라가든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럼 9만 원까지 올라간다고요? 네,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팔지 마시고 조금 손실 좀 줄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8만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이거 장기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장기는 일단은 제가 해당이 좋기 때문에. 예. 장기는 제가 일단은 만약에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네. 올라간 다음에 다시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하. 네, 시청자님, 예, 예. 종목이 많다 보니 좀 서둘러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또 네. 궁금하신 잘 점 알았습니다. 있으시면요. 나중에 언제든지 한번 네, 연락 또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문자 상담 빠르게 또 가보겠습니다. 가온 미디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6,440원, 20% 비중인데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가온 미디어요. 예, 일단 가오미디어 같은 경우에 그 휴맥스하고 똑같이 셋톱박스인데 요거는 지금 어딘가요? 그 신흥국이래 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에 매출이 좀 있다 보니까 휴맥스하고는 틀리게 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차트 좀 바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차트를 냉정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3,500원에서 지금 이제 7,000원까지 가고 난 이후에 6,000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0원 주가가 묶여 있죠.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추세가 꺾이냐는 요 6,000원 가격입니다. 6,000원 지켜주면서 7,000원까지 올리면은 눌림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6,000원 깨져버리면 이건 추세가 1달러 여기서 낮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후에 모멘텀은 그거밖에 없어요. 셋톱박스 해외 쪽이 얼마나 많이 파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되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6,000원만 안 깨지면은 일단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온 미디어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오후장 파워업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